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일본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상당히 어수선했습니다. 다행히 난카이 대지진주의보는 지난 15일 목요일 오후 5시에 해제됐고요. 아직까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수요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갑자기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총리 연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후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향후 일본 경제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목요일 발표된 2분기 GDP부터 니케이 지수 흐름과 엔달러 환율 추이,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은 2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자동차 생산 정상화에 따라 개인 소비가 5분기 만에 증가한 것이 주요했죠. 일본 내각부는 4월에서 6월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분기 대비 0.8%, 연율 기준 3.1% 증가했다고 15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실질 GDP는 작년 2분기 0.6% 증가부터 3분기 마이너스 1.0%, 4분기 다시 플러스 0.1%에 이어 올해 1분기 다시 마이너스 0.6%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분기엔 자동차 품질 부정 문제가 일단락되며 개인 소비와 설비 투자가 회복했습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는 전분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5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죠. 내각부 담당자는 개인 소비 증가분의 절반은 자동차라고 말했습니다. 소비 다음으로 민간 수요에서 비중이 높은 설비 투자도 전분기 대비 0.9% 증가하며 2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다이아스 공업의 품질 부정 문제가 해소되면서 상용차 등 투자가 늘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투자도 증가했고요. 4월에서 6월 명목 GDP는 연 환산 기준 607조 엔을 달성하면서 처음으로 600조 엔을 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임금 인상과 투자 증가 흐름을 가속해서 GDP 600조 엔을 확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월에서 9월은 임금 인상 확산, 정액 감세에 따른 소비 확대 등으로 플러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만큼 일본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0.9%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분기 GDP가 발표된 15일 도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일 대비 0.78% 오른 36,726.64에 마감했습니다. 우선 전날인 14일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이 흐름을 이어받아 도쿄 증시에서도 매수세가 우세했습니다. 이날 2분기 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증시 전체에 훈풍을 불어넣었는데요. 일본 경제에 대한 안도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한 것이죠. 종목별로 보면 패스트 리테일링, 도쿄 일렉트론 등이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행과 증권 등 금융주, 운송 장비 등 가치주의 상승도 두드러졌고요. 엔 시세는 달러당 147엔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정을 다소 되찾았다는 평가인데요. 당분간 급변동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왜냐하면 투기 세력에 의한 엔저 압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에 따른 것인데요. 30년간 3번째 나타났던 엔캐리 트레이드 붐이 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집계한 지난 6일 기준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의 엔 매도 포지션은 1만 1,350계약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대비 6만 2,106계약 급감하며 2021년 3월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이 20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 엔 매도 포지션은 금리가 낮은 엔화를 조달한 뒤 달러 등 고금리 통화로 운용해 차익을 얻으려는 엔 캐리 트레이드의 동향을 보여주는데요. 엔화를 팔아 고금리 통화로 바꾸는 거래이기 때문에 이 거래가 활발할수록 엔화 매도 압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7월 중순 달러당 161엔까지 치솟았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5일 한때 달러당 141엔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FTC 데이터 기준 엔 매도 폭이 제로에 가까워졌는데요.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골드만삭스는 CFTC 데이터를 통해 엔 캐리 트레이드는 90% 정도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6일 현재 50에서 60% 정도, 이후 70%대까지 환매가 진행됐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스위스 UBS는 청산 규모를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저가 멈추면서 기업 실적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도쿄증권 프라임 시장 상장사 약 1000곳의 예상 실적을 집계한 결과 올해 순이익은 전년보다 1% 감소한 46조 4,970억 엔으로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순이익이 줄어들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철강, 전력, 석유 등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전자, 기계, 화학 등은 견조하지만 전체 실적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기업 실적 감소 요인은 우선 엔저 효과의 퇴색입니다. 일본 기업은 올해 예상 환율을 달러당 약 145엔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 지난 5일에는 한때 달러당 141엔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상보다 엔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죠. 또 다른 우려는 미국 경기 둔화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재고가 늘면서 판매 인센티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빅 이벤트가 발생했습니다.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즉 집권 자민당 총재가 9월 하순 치러지는 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등에 따른 국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해 재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자민당 내에선 기시다 간판으로 온 다음 중의원 선거를 치렀다간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압박해 스스로 백기를 들도록 유도했다는 관측인데요.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잠룡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제100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9월에 새 총재가 선출된 뒤 퇴임할 예정인데요.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그럼 기시다 3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재임 일수는 불출마를 선언한 14일 기준 1046일입니다. 9월 말이 되면 1093일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후에 35명의 일본 총리 중 재임 일수가 1000일을 넘은 것은 기시다 총리까지 8명 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역대 최장 총리였던 아베 신조, 고이즈미 주니치로에 이어 세 번째로 재임 기간이 긴 총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2021년 10월부터 니케이 지수는 대체로 상승세가 지속됐습니다. 정권 출범 때 28,000 정도였는데 올해 3월에는 한때 4만을 넘어 1989년 버블기 정점을 무려 34년 만에 넘었습니다. 총리 취임 때부터 현재까지 니케이 지수 상승률은 약 28%에 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3년간 엔달러 환율은 크게 올랐는데요.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2021년 10월 달러당 110엔 정도였던 환율은 올해 4월 달러당 16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은 4월에서 5월 10조엔에 달하는 엔 매수 개입을 단행했고요. 그럼에도 6월부터 7월 다시 달러당 160엔 수준까지 오르자 또 환율 개입을 실시했습니다. 3년간 개입 총액은 24조 엔에 이릅니다. 현재 달러당 147엔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시다 총리 3년간 엔화 가치가 30%가량 떨어진 것인데요. 과거 엔저는 기업 실적을 끌어올려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이제는 엔저 탓에 수입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이 단점으로 더 크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엔저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에 따른 투기 세력의 엔 매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일본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엔 매도를 조장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3년간 물가는 크게 뛰었습니다.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기회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정권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였는데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2년 4월 이후 27개월 연속 일본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일본은행은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하면서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물가 안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말에는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리는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질 소득입니다.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경제 지표를 보면 아직 일본 경제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지난 6월 실질 임금은 2년 3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돌아섰지만 여름 보너스가 끌어올린 측면이 큽니다. 앞으로 실질 임금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것이죠. 다시 정치와 경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기로 하면서 차기 총리 자리를 노리는 잠룡관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월 20에서 29일 중에 선거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누가 되느냐와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은 엔저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와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하는 일본은행에 대한 차기 총리의 생각인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가장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내각에 거침없이 쓴소리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은 인물인데요. 다만 당내 세력이 약해서 앞서 4차례 총재 선거에 나왔다가 모두 졌습니다. 젊은 피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출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그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아들입니다. 참신한 이미지로 대중의 지지도는 높지만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여성 후보로는 자민당 내 극우파의 지지를 받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 담당상과 국제 무대에서 인지도가 높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등이 거론됩니다. 둘 다 인지도는 높지만 총리로서 역량을 증명하는 것이 과제로 꼽힙니다. 고노다로 디지털상은 자신이 속한 아소파의 수장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에게 출마할 뜻을 이미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총리를 지낸 아소 부총재는 킹메이커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도 최근 각종 의원 행사에 참석하며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데요. 그는 자민당의 2인자입니다. 일본 정계의 정통한 관계자는 고노 디지털상은 당 원로에게는 야생마 같은 인상이 있는 것이 문제이고 모테기 간사장은 당내에서 인간미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자민당 정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업이나 시장을 중시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죠. 일본 시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차기 총리의 금융 정책에 대한 스탠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민 여론조사 1위인 이시바 시게루는 최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금융 완화라는 기본 정책을 바꾸지 않는 가운데 서서히 금리가 있는 세계로 실현해 나가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금융 정상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일본은행에 금리 정상화를 주문했던 후보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노다로는 지난 7월에 엔화는 너무 싸다며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요구했고요. 모테기 도시미스도 엔저를 염두에 두고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방침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일본은행에 주문했습니다.
결국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했고요.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대규모 금융 완화 노선과는 선을 긋고 경제와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금리를 인상해 나간다는 일본은행의 자세와 같은 방향입니다. 일본은행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재정 확대 정책이 시행될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카이치 사나에는 2021년 총재 선거에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최근 재정 지출에 대해서 견해를 밝힌 것은 없지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까지 앞으로 남은 한 달여간 엔저 대책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 대담한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후보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이후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달 하순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자와 정책 스탠스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보유 주식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일본 경제 흐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